네. 그래서 어태치 프로시저에서 요거는 이제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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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서치가 아니라 이건 어태치 프로시저거든요. UE와 MME와의 연동을 하는 프로시저예요. 그래서 요거는 규격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좀 안 이뻐요. 보기도 좀 불편한데 실제로 규격에 이런 정보들이 다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넣었고요. 단말에서는 시스템과 접속을 하기 위해서 NAS 메시지, NAS에 대한 호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태치 리퀘스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 기지국에서는 그냥 그거를 MME한테 전송을 하게 되고요. MME에서는 이제 여기서 서빙 게이트웨이, S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긴 PDN 게이트웨이는 P 게이트웨이라고 하잖아요. S 게이트웨이한테 그, 그, 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MME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리퀘스트를 통해서 올드나 뉴나 한 개로 있으면 일단 아이덴티피케이션 리퀘스트를 통해서 얘가 어떤 정보인지를 기본적으로 단말한테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어선티케이션을 통해서 시큐리티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HSS와 얘 사용자가 호가 가능한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돼요. 그런 정보를 MME가 질의를 해서 HSS한테 질의를 해서 어선티케이션에 대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ME아이덴티티 체크라 그래서 요거는 EIR이 있고 EIR에서도 얘가 EIR 같은 경우도 따로 있지 않고 HSS에서 같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MME와 사이퍼링 과정을 거쳐서 보안에 대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요 과정이 거치게 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입자가 일단 호가 가능한 앤가 보구나 요거를 확인을 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S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떤 S 게이트웨이로 이제 패키지 실제로 전송을 할지를 주기 위해서 S 게이트웨이로 이제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S 게이트웨이가 P 게이트웨이를 어느 P 게이트웨이를 타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게 돼요. 그러면 P 게이트웨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풀링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P게이트웨이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게이트웨이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그 이후에 업데이트 로케이션 리퀘스트를 하게 돼서 얘에 대한 MME가 로케이션 리퀘스트를 하게 돼서 HSS한테 그 가입자가 어디 있다는 걸 나한테 있다는 걸 알려주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고 이제 세션을 크리에이트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세션 크리에이트라는 거는 P게이트웨이에서 세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세션을 만든다는 거 IP 할당을 단말에 대한 호처리할 수 있는 IP 할당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P 할당을 P게이트웨이가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S게이트웨이는 이제 MME한테 알려주고 MME가 이제 이니셜 컨텍스트 셋업 리퀘스트를 이노드비한테 주게 되면 RRC 커넥션 리컨피그레이션 정보에 이런 정보들, IP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주게 돼요. 그래서 요게 3G까지 내려갔네요. 3G 때는 데이터 홀을 하기 위해서 IP가 필요한 경우에만 IP를 할당을 했는데 LTE부터는 이게 LTE부터는 얘가 데이터를 위한 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lways on이라 그래서 항상 IP를 할당을 하게 돼요. 항상. IP를 할당하게 돼요. 한번 얘가 묻게 되면 IP를 할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호처리가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MME와 연동하는 NAS 어태치 프로시저라고 보시면 돼요. 어태치는 처음에 초기에 MME하고 연동하고 하는 초기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한 번 이렇게 해서 호가 맺어진 이후에는 아이들로 빠졌다고 해서 어태치 과정을 다시 하는 건 아니에요. 호가 완전히 끊겨서 얘가 망을 잃었거나 해서 세션이 날아가기 전까지는 세션이 날아가는 건 기지국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MME랑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션이 날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태치 시도는 그러니까 어태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RRC 시도 과정하고 같은 과정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RRC 시도는 굉장히 많고 얘는 되게 적어요.
그게 얘는 이렇게 호가 완전히 단말이 파워 오프했다 온 할 때 그때 한 번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RRC 시도가 훨씬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보시면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5번에서 나스 메시지 어태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스에 대한 요청을 어태치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쭉 과정이 아까 나왔던 시큐리티 과정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리퀘스트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리스판스에 대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지만 단말에서는 몇 가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UL 인포메이션 트랜스포 정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UI 캐패빌리티 리콰이어리를 하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단말이 어떤 단말마다 성능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말이 가능한 기능이 뭔지를 알려달라는 정보를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유트라, 그러니까 이유트라가 LTE잖아요. 이유트라는 LTE를 의미하는 거, 유트라는 시리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TE와 3G에 대한 UI 캐패빌리티에 대한 UI가 뭐가 어떤 기능들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라는 과정을 하게 돼요. 이것도 처음에 비행기 태웠다가 한 번 할 때만 보여요. 중간에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릴리즈 11에서 또 들어간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밴드에 대한 밴드 컨비네이션 조합에 대해서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CA나 이런 게 조합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알려줘라는 정보예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가능한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야 라는 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 5G NRRIC F90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 정보가 F90이 릴리즈 15의 버전 9.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말은 그런 버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밴드 78, NR78이 3.5고 밴드 257이 저거죠. 우리 28기가 밴드인 거고 그 다음에 밴드 5713을 우리는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정보예요. 그래서 그러면 단말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을 안 해주는 것 뿐인 거고 실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알려주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UI 카테고리 4에 그 다음에 UI 카테고리 1020에 뭐 이런 거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 보여주는 것 뿐이고 DM에서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UI 캐패빌리티 인쿼리를 한 번 더 요청해요. 이번에는 NR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달라고 해요. 그러면 NR에 대한 MRDC, 멀티랏 듀얼 커넥티비티에 대한 정보까지 또 알려달라고 해서 이 단말이 NR까지도 가능한 단말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데 요거를 요청할 때는 요 정보에 NR 서포티드라는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NR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그걸 보고 시스템에서 한 번 더 요청을 하게 돼서 UI capability 5G에 대한 UI capability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게 된 이후에 SMC라고 부르거든요. Security Mode Command라 그래서 시큐리티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된 이후에 이 과정은 기지국하고 거치는 과정이에요. 앞에서 시큐리티는 MME하고 거친 거고 이건 기지국하고 해서 사이퍼링과 인테그리티에 대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리컨피그 메시지를 이렇게 내려주게 돼요. 리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거는 리는 다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알려준다. 뭐 이런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할 텐데 메저먼트 오브젝트 1번은 뭐 여기 프리퀀시가 뭔지 그 다음에 A3 이벤트 정보, A2 이벤트에 대한 정보 뭐 이런 정보들을 알려줘서 얘가 셀이 어떻게 접속하고 할 수 있고 핸드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고
RLC 베어러, 그 다음에 DRB에 대한 정보, 뭐 이런 정보들을 쭉 내려주게 돼요. 이런 정보들을 내려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는 동안 이제 그 EPS 베어러에서 네, 이볼브드 패킷 코어에서 이제 그 액티브 디폴트 EPS 베어러에 대한 리퀘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 디폴트 베어러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베어러라는 거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통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면 QCI 5번에 대한 게 있는 거고 QCI 5번은 EPS 베어러 ID가 5번이래요. 그래서 EPS 베어러 5번에 QCI 5번을 연동을 해서 있고 얘는 뭐다? 그 APN, 그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디로 연동을 하는 거냐면 얘는 ims.mnc005.mcc450.gprs라는 애의 그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에 있어서 얘와 데스티네이션이 요거에서 요거로 연동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정보들이 쭉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억셉을 그리고 어태치 억셉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 어태치 석세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까지 과정까지 다 이루어져야지 MME에서 어태치 성공률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요때 보시면 Combined EPC IMSI 어태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Combined EPC에 대한 임시 어태치예요. 팀시가 아니라 이건 처음에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 정보, 단말에 있는 유심칩에 있는 임시 정보를 가지고 어태치를 한 거예요. 이후에 접속할 때는 임시가 아니라 팀시라고 해서 템퍼러리 그 정보를 가지고서 하거든요. 왜냐면 임시는 이게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알게 되면 이거를 도용을 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인클립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팀시라는 값을 이용해서 그 이후에는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과정이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컴플릿이 돼서 어태치에 대한 컴플릿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시면 EPS 베어러는 5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거치게 돼서 일단 EPS 베어러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리컨피그 메시지는 요거는 네 상관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PDN 컨텍스트 리퀘스트를 하게 돼서 PDN에 대한 컨텍스트를 그 IP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런 리퀘스트를 하게 돼요. 그게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리컨피그 정보가 하나가 더 내려오네요. 그래서 리컨피그 정보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했던 게 내려온 거고 하나가 추가로 더 내려왔는데 보면 NR에 대해서 NR 매저먼트를 할 수 있기 위해서 NR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캐리어 프리퀀시 정보가 640586이라고 돼 있거든요. 요거는 NR의 센터 프리퀀시 정보가 아니라 SSB의 정보예요. 우리는 싱크를 맞추고 이 셀이 어느 거라는 걸 아는 게 싱크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싱크 채널에 해당되는 게 SSB이기 때문에 SSB에 대한 정보가 SSB를 사용하는 프리퀀시가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제조사마다 이 위치가 달라요. 그 LTE 때는 동일했어요. LTE 때는 기본적으로 센터 프리퀀시에 고정되어 있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 같은 주파수였지만 NR은 이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서 이게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 벤더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다른 벤더는 이게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벤더 경계 구간은 그러면 그 인터 프리퀀시 핸드업이 되는 거죠. 핸드업을 하려면.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주파수가 달라지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정보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PDCP 같은 경우에는 18비트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NR에서 쓰는 게 18비트고 LTE에서는 PDCP가 12비트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NR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ctivate Default EPC Bearer
라 그래서 여기가 한 번 더 내려오네요. 얘를 봤더니 얘는 QCI9이래요. QCI9. 그래서 EPS 베어러 아이디는 6번이고 QCI는 9번이래요. 그래서 QCI 9번은 5G sktelecom.com.mn mnc005.mcc450.gprs로 연동을 하래요. 그래서 얘는 여기로 연동을 하는 베어러 하나를 더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억셉을 했죠. 그래서 베어러가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매저 아이디 3번을 통해서 그 메저먼트 리포트 MR이라고 부르죠. 메저먼트 리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MR 정보를 올려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5G를 붙이기 위한 B1 매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고 리컨피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리컨피그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5G가 붙었다는 거거든요. ENDC 릴리즈 and add R15 false가 되면 이게 넌이면 안 된 거고 이게 false가 되면 이렇게 접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5G가 이렇게 접속되는 과정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본 거고요. 핸드옥 관련돼서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어태치 프로시저를 보시면 어태치는 단말과 그 다음에 MME와의 관계에서 하는 절차 코어 EPC와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노드비는 그냥 바이패스 그냥 전달만 해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IP 획득을 위해서 그 어태치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게 돼요. 임시 어태치 리퀘스트를 하게 되죠. 처음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얘는 그 세션 크리에이트를 S 지노드비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 S 지노드비는 P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해서 P 게이트웨이로 IP 주소 할당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IP 주소가 할당이 P 게이트웨이에서 할당이 하게 돼서 그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얘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IP 할당을 해서 더 호처리가 가능해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디폴트 EPS 베어러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태치 프로시저인 거고 자 이게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보시면 단말과 이노DB와 사이는 그 DR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RB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DRB와 SRB는 이노드비와 기지국 간에 이렇게 서로 보게 되는 정보인 거고요. 그 얘네는 서로 그 둘 간에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MME하고의 까지 연동되는 거는 EPS 베어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PS 베어러가 되고 그 다음에 S 게이트웨이까지 연동되는 게 E랍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통계를 볼 때 RRC 시도가 있고 E랍 시도가 있잖아요. RRC는 UE와 이노드비 간에 서로 그 시그널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RRC 베어러인 거고요. E랩 베어러는 UE와 그 다음에 이노드비와 그 다음에 MME 이까지 해서 연동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E랩 베어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DRB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SRB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가 그 E랍 통계가 있고 RRC가 있는데 RRC는 그러니까 기죽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하는 거고 요게 다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E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나스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전송을 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그 시도나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RRC 단계에서 이게 접속이 안 되고 그러면 RRC 시도가 훨씬 많을 거고 이랍은 훨씬 적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S1 구간이라 그래서 S1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이노드비와 그 MME와 그 다음에 S 게이트웨이 사이 여기를 S1 그 S1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고 이노드비와 이노드비 사이는 X2 인터페이스죠.
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요 S1 베어러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 EPS 베어러는 P 게이트웨이에서 이렇게 IP까지 할당해준 요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PDN 커넥션이 되면 이 세션에 대해서는 얘는 그 P 게이트웨이까지 해서 실제 인터넷이 나가는 그 IP까지 받기 위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어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QCI 얘기를 했는데, 일단 베어러에는, 디폴트 베어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디케이트 베어러가 있어요. 그럼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베어러에는 non GBR은 guaranteed bit rate예요. 그러니까 guaranteed는 뭐냐면 일정 이상의 속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non GBR이니까 일정 이상 속도는 나는 유지를 할 필요 없어. 뭐 1kbps만 나와도 돼. 뭐 이런 거 상관없어. 뭐 이런 거고요. GBR은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는 꼭 이 정도 이상의 속도는 유지를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게 GBR 배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QCI 번호들이 이렇게 붙게 되고 ARP가 붙게 돼서 얘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가는지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코어에서는 APN, AMBR이라던가 UEAMBR을 통해서 그 각 베어러에 대해서 속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최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어러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디폴트 EPS 베어러와 데디케이트 EPS 베어러가 있어요.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얘가 단말이 IP를 받아와서 접속을 하게 되면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디폴트 베어러고요. 데디케이티드는 어디에 헌신된 그런 베어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걔한테만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데디케이트 베어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LTE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5G의 SA에서는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디폴트 베어러에서도 얘가 서비스별로 조금 다르게 정책을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는 뭐 버퍼링이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실시간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얘를 보장을 해주고 싶거나 뭐 이럴 때는 얘네들은 뭐 주파수를 뭐 우리 저주파로 해서 통신을 훨씬 더 좋은 주파수로 사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위해서 5G 때는 요게 요게 저기에서는 LTE에서는 QCI라고 해서 QCI 베어러가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5G에서는 5QI라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SDAP, 이런 플로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SDAP에 대한 프로토콜이 하나가 더 생기고, 그러면서 QFI라 그래서 플로우 QCI에서도 플로우를 여러 개를 줘가지고 각각 다른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로 5G에서는 조금 더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뒤에서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QCI는 이것도 규격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붙였더니 조금 이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가 베어러를 DM에서 볼 때 QCI 몇 번이 있었을까요? 네,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뭐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디폴트 베어러로, 네, 맞습니다. 디폴트 베어러로 처음에 만들었던 게 우리가 QCI 5번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든 게 9번이에요. 그래서 그때 5번과 9번이 요 QCI인 거예요. 그래서 QCI 베어러를 코어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5번에 대한 거는 프라이어티 레벨이 1이고,
그 패킷 딜레이가 한 100ms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어티가 굉장히 높죠. 가장 높아요. 높고 얘는 IMS 시그널링으로 사용하는 애래요. 그래서 IMS 시그널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볼테나 그다음에 SMS 뭐 이런 용도로 볼테에 대한 시그널링 용으로 사용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단말은 볼테가 가능한 단말이기 때문에 IMS 시그널링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QCI 5번이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든 게 QCI 9번이죠. 그래서 QCI 9번은 프라이어티도 굉장히 낮고 그 딜레이도 300ms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낮게 돼 있어서 비디오나 TCP 기반의 정보나 그 www나 이메일이나 채팅 그 FTP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로 있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디폴트 베어러로 기본적으로 단말이 한테 이렇게 설정이 돼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QCI 5번, 9번이 다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싸구려 단말을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에 이렇게 제공을 해서 5번을 제공을 못하는 단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5번이 생성이 안 되고 9번을 이렇게 전송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QCI 5번과 9번이 이렇게 디폴트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디폴트 베어러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었던 게 데디케이티드 베어러가 있거든요. 데디케이트 베어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할당을 해주고 얘한테만 어떤 특정 단말한테만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그런 베어러예요. 얘는 뭐가 있을까요? 요런 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이제 QCI 1번, QCI 2번이 사용이 되죠. QCI 1번은 그래서 사용되는 게 프라이어티가 2번이래요.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컨버세이셔널 보이스 그러니까 얘가 볼테 용으로 사용하는 게 QCI 1번이고요. QCI 2번은 비디오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통화를 사용할 때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영상통화 연결할 때는 QCI 1, 2번이 다 열려요. 그래서 얘도 열리고 얘도 열리고 얘도 열리고 얘도 4개나 열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 베어러와 데디케이트 베어러가 있고 걔는 QCI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어러가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고 피지컬 레이어는 이런 애들은 다 PD, SCH, PD, PUSCH를 통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5QI인데요. 요건 5G NSA에서는 요 테이블을 쓰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SA에서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좀 그 밸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LTE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네, 동일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설명을 안 드렸던 게 그 다음에 그 LTE에서 여기까지 5번 아래까지 요거는 GBR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상 이렇게 있는 애들은 non-GBR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는 베어러고 여기는 뭐 더 추가로 하는 데디케이트 베어러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얘네는 항상 비트 레이트를 보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꼭 그 에러 레이시나 이런 거를 보장할 필요는 없고 얘는 항상 비트를 몇 비트 이상 항상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테를 사용을 할 때는 얘 QCI 1번으로는 RTP가 흐르게 되거든요. RTP라 그래서 리얼타임 패킷이라 그래서 RTP랑 RTPC RTPC가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볼트의 음성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시그널링이나 이런 거는 IMS 시그널링, 그 SIP라 시그널링은 얘를 5번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금 그 코어 단에 연동되는 배열어를 본 거고, 그 이후에 보는 게 이제 그 액세스 단에서의 그런 배열어를 조금 볼게요. 요거는 그 SRB와 DRB가 있는데요. SRB는 시그널링 레이디오 배열어, DRB는 데이터 레이디오 배열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그널링을 위해서 단말과 기지국 간에 사용을 하는 배열어예요. DRB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배열어거든요. 데이터라는 거는 EPC 시그널링도 데이터예요. 여기서 말하는 SRB는 UE와 이노드 B 간에 서로 연동을 하기 위한 시그널링인 거고, 이런 시그널링에서도 EPC 시그널링이나 이런 거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SRB 0번에 대한 여기 보시면 CCCH 커먼 채널이거든요. 커먼 채널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지국들의 배열어가 다 생성이 안 됐을 때 사용을 하는 게 SRB 제로로 CCCH 뭐 이런 애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 또 있네요. 다른 것부터 볼게요. 그다음에 페이징 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PCH, 그리고 얘도 커먼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IB에 대한 정보를 내려주는 거는 그 중에서도 보다 MIB에 대한 정보를 내려주는 게 BCH라는 거죠. 그래서 PBCH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정보가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SRB 1번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RRC를 위한 RRC 리컨피그레이션 정보, 이런 게 SRB 1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RB 2번은 NAS 용이에요. 그래서 MME와 연동을 하기 위한 시그널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EPS 배열어에서 그 데이터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애들은 DRB를 통해서 실제 여기에 PDSCH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PDSC, PUSCH가 연동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용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SRB 0번은 RLC 모드에서 TM 모드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 TM 모드, AM 모드, UM 모드 이렇게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프로토콜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얘는 SRB 0은 CCCH에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CCH가 언제 사용되죠? 제가 아까 레치 과정에서 메시지 1번, 메시지 2, 메시지 3, 메시지 4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때 메시지 2번에서 CCCH가 사용이 돼요. 근데 요게 한번 호처리가 돼서 배열어가 열린 이후에는 DCCH로 바꿔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때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RB 1번은 AM 모드를 사용하는데, 이건 리컨피그나 뭐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거고, SIB 2번은 얘는 NAS용, NAS 연동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DRB가 생성이 됐는데, DRB 0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열어가 생긴 QCI 5번이 되는 거고, QCI 5번은 EPS 배열어는 EPS 배열어 아이디는 5번이었죠. 그리고 얘는 QCI 9번이 연동이 됐던 거고, 얘는 EPS 배열어 6번이 연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RB 2번이 하나가 더 연동이 된다 그러면, 볼트 배열어가 연동이 된다 그러면 QCI 1번이 연동이 되는 거고, 얘는 EPS 배열어 7번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콜플로어에서 사용된 배열어가 이렇게 있는데, MIB는 PBCH로 연동이 되는 거고, 얘는 PBCH는 아니고 이렇게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레치는 P레치 채널로 프리앰블은 전송하고, RAR
리스판스는 아까 그 연동한다 그럴 때 제가 요거는 CCCH나 DCCH로 연동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올리는 것도 얘는 처음에 연동할 땐 CCCH, DCCH로 연동을 하게 되고, 셋업에 대한 것도 리스판스를 받을 때 얘는 올리는 거, 얘는 받는 거예요. 받을 때도 얘는 CCCH나 DCCH로 이렇게 셋업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RRC 컨피그에 대한 정보는 SRB 1번 쭉 다 얘네 1번이고, NAS 메시지에 대한 게 SRB 2번으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연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DM에서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망에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조금 내용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5G 그 단말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말이 파워 ON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DL 싱크를 맞추고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해서 어태치 리퀘스트를 하게 되죠. 그럼 어태치 리퀘스트를 누구한테 하게 되냐면 처음에 붙을 때는 단말이 DU를 통해서 LTE DU를 통해서 LTMME로 연동을 하게 돼요. 근데 연동을 하려고 봤더니 얘는 5G용 단말이래요. 5G용 단말. 그래서 이런 5G용 단말은 기존에 사용하는 LTMME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 5G용 MME에서 처리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얘를 그 LTMME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5G MME에서 처리를 하게 돼요. 이 과정을 디코어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봤는데 그 LTE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는 5G에 대한 가입자여서 얘는 5G MME로 전송을 해 라고 해서 리라우팅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기지국에서는 단말한테는 아무 정보도 안 와요. 위에 상위단에서만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리라우팅 된 정보를 보고 디코어로 해서 그 MME 그룹이 다른 그룹이라는 그 5G 그룹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쪽으로 넘겨주게 돼요. 그럼 이쪽에서 어태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얘하고 서로 연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다르냐면 LTMME는 수도권 풀과 그 다음에 그 중부풀이 있고 동부풀이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서부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5G는 지금 전국이 하나로 쓰고 있어요. 전국이 하나로. 그래서 얘는 그 5G 단말들은 다 풀링이 돼서 예를 들어 중부와 동부가 있는데 LTE 단말은 여기서는 서로 간의 MME 풀이 다르기 때문에 S1 핸드오브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5G 단말이 돼서 5G 그 MME로 어태치를 하게 된 이후에는 얘는 서로 간에 그 하나의 같은 MME 풀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X2 핸드오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구간에서도 어떤 단말들은 S1을 하게 되고 어떤 단말들은 X2를 사용을 해서 핸드오브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조금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지역국사에서 알 수가 없는 정보들이에요. 처음에 한번 맺을 때 이렇게 맺으면 그 다음에는 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일단은 처음에 어태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태치를 과정을 거치게 되면 리컨피그 메시지를 통해서 5G의 SSB 주파수가 어디라는 센터 프리퀀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얘가 그 다음에 그 B1 매저를 하라고 해서 B1 매저를 하면 얘가 이쪽으로 5G 쪽으로 에디션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디션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그 5G 기지국에서는 그 이제 그 EPC 베어러를
그 기존에 사용하던 그 P-게이트웨이, LTE P-게이트웨이가 아니라 5G P-게이트웨이 쪽으로 연동을 이렇게 S1 스위치를 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호에 대한 베어러가 변경이 돼요. 그러면 그게 억셉이 되게 되면 이제 5G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는 이런 구조로 호처리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요게 되는 거고요. DC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까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그래서 5G에서 기본적으로는 얘가 MCG 베어러라 그래서 마스터 셀 그룹이거든요. 마스터 셀 그룹. 마스터 셀 그룹에 대한 베어러를 가지고 연동을 하게 되고, 이후에 5G가 붙으면 SCG라 그래서 세컨드리 셀 그룹으로 연동이 이쪽으로 스위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패스 스위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LTE는 PDCP를 NR-PDCP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LTE PDCP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LTE PDCP는 12비트짜리 PDCP인 거고 NR-PDCP는 18비트짜리 PDCP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LTE PDCP를 사용을 해서 LTE로만 홀을 했다라고 하면 얘가 NR-PDCP로 변경을 해야지만 이쪽으로 5G랑 연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전 체인지가 일어나게 돼요. 버전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려면 핸드오프나 아니면 한번 얘가 리셋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조사들은 초기에는 이게 삼성만 이렇게 했는데 에릭슨은 LTE PDCP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핸드오프를 하고 좀 거지같이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다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돼서 NR-PDCP로 아예 5G 가입자는 NR-PDCP로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얘가 5G가 이렇게 접속이 된다 그러면 NR-PDCP에 있는 그 5G 쪽에 있는 PDCP, 이게 CU에서 PDCP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LTE로도 데이터를 내리고 5G로도 데이터를 내려주고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플릿 베어러를 사용을 하면 양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SCG 온리 베어러를 사용하게 되면 5G로만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